자,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요즘 인천 지역에 코로나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각자 코로나 잘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요. 어, 어쨌거나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들 뭐 열심히 우선은 시험을 치러 주셔서 뭐 고맙고요. 앞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그 블랙보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료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수기를 직접 작성을 해서 그 주관식으로 쓰게 되면 평가하기가 좀 편한데, 입력할 때 좀 어려워서 객관식으로 해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객관식으로 내게 되면 정확한 답이 또 안 되면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쪽지 시험 개념으로 좀 평가를 할 거고요. 이제 기말고사 때 그때는 좀 이제 잘 해서 그 점수를 이제 주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고사 했던 거는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중에 이제 중요도를 보면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포커싱을 줄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 못 봤어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각각의 이제 문제들이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 정리해서 낸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다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좀 할게요. 우선은 그 자동 제어 시스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동 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했었는데 4번이었었죠. 그 기준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자동 제어 기본 구성은 주로 이제 비교부, 그 다음에 제어부,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대상, 그 다음에 이제 검출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블록도를 봤었죠.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어, 오, 오, 그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드 루프 컨트롤 시스템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였었죠. 사실 이제 우리 자동제에서는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이 계속 이슈화로 되어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안정화되고, 에 따른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다음에 코딩까지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끝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코딩으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잘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검출부 그, 어, 그 검출부가 있고 하나는 검출부가 있고 하나는 검출부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조작량이나 이런 거는 두 가지 다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나 클로즈 컨트롤 루프 시스템 조작량은 이제 다 존재하죠. 그 다음에 제어부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 다 존재하고 제어 대상도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피드백 루프, 피드백하는 검출, 이제 피드백을 검출해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얘는 없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였었죠. 두 가지 제어는 두 가지 다 모두 제어부하고 그 다음에 제어 대상, 그 다음에 조작량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검출부는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가 계속 그 어느 기준점을 잡고 그냥 제어를 하는 개념이고, 크로스 루프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상이 되도록 계속 제어를 하는 개념이 이제 크로스 루프 시스템의 큰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두 가지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우선은 이제 우리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아닌 것은 3번 문제였죠. 3번입니다. 답이. 그래서 그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아닌 거가 이제 3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제어는 제어량의 상태를 계측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과 제어량을 서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제어를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작량의 가감에 따라서 제어 대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조작량의 가감에 따라서 제어 대상의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순수한 피드백 제어에 순수한 제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약간 풀어서 내용 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 자격증 시험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작량의 가감에 따라서 제어 대상의 변화가 발생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피드백 제어에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한번 봅시다. 그 목표값하고 제어량의 오차를 사용해서 제어 대상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량을 계산한다. 이게 이제 목표값하고 제어량의 오차, 아까 이제 오차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오차를 사용해서 제어 대상을 조작한 다음에 그 조작량을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또 제어를 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피드백 제어의 핵심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말로 잘 표현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이해를 해놓고 있고, 우리 피드백 제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제어되는 상태량과 같은 단위를 가지며 제어량의 희망치를 설정하는 값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답은 우리가 이제 2번 였었죠. 2번 목표값. 그래서 제어되는 상태량과 그러니까 제어가 되는 이제 상태량하고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어량의 제어량의 희망치를 설정하는 값은 당연히 이제 내가 설정한 목표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값에 맞춰서 이제 그 값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변화부는 이제 변환을 하는 거였었고, 기준값은 이제 기준값 입력을 하는 거였고, 제어기는 이제 컨트롤러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됐고, 그래서 제어하고자 하는 희망 값을 말하기 때문에 그 값이
목표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 매트랩에서 좀 내봤어요. 매트랩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요 자동 제어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게 뭐 매트랩 과목을 딱 가지고 수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뭐 복잡한 명령어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나 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넣었던 건데, 그래서 X축 데이터하고 Y축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플로트 명령이었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건 이제 그 수직과 수평의 라벨 그 이름 쓸 때 썼던 거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한다 했었죠. 그래서 좌표가 있고요. X하고 Y좌표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지 기호를 써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선을 그리던 아니면 뭐 이렇게 세모를 넣던 우리가 원하는 기호를 넣어 가지고 그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그 X와 Y축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는 명령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매트랩은 개인적으로라도 좀 깔아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매트랩 책을 별도로 사서 그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그냥 각각의 명령어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이나 이런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필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매트랩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 돌려보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제가 매트랩까지는 좀 이렇게 실제 적용해서 파형도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방법 정도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는 복소수 문제였는데요. 앞전에 제가 복소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복소수는 우리 그 지금 자동 제어에서의 아주 핵심 키죠. 복소수에 대한 거를 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고 그 복소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넣은 거고요. 이것도 답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이게 제일 핵심이었었죠. 이게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부도 갖고 그 다음에 복소수는 허수부도 갖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복소수는 표현은 이렇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은 이 J자를 이제 뭐 I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J로 표현했습니다. J는 마이너스 1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고, 원래는 이제 J는 루트를 취하고 마이너스 1 이거였었죠. 그죠? 근데 양쪽에다가 이제 뭐야 그 제곱성을 곱하니까 결국은 J의 제곱은 이제 루트는 벗겨지고 마이너스 1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개념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루트나 이런 거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앞전에 우리가 그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수와 허수부에 요 표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복수수 부분에는 주파수 성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오메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허수부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S평면 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는 여기 이제 X축이 이제 실수축이고 이제 Y축이 이제 허수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점만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X하고 Y 좌표가 실수부와 허수부를 가지고 좌표를 찍고 있고, 그거에 이제 복수도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값으로 해서 표현을 하더라 라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 각각에 대한 복수수를 매트랩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트랩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앞전에 잠깐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거는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X하고 Y 좌표를 가지고 이 복수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렇게 찍게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스템의 또 안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또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앞전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S평면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S평면의 표현이 복수수에 이제 그 어떤 형식으로 대응해서 표현을 하는지 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시간 함수를 우리가 그 S 함수로 변환을 하는데, S 함수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 평면이고요. 그 주파수의 평면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복수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7장이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는 앞전에 했던 거 이제 복수수의 간단한 계산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분모하고 그 두 가지 복수 두 가지를 곱셈을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요. 곱셈은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J 5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J 5하고 이렇게 이제 곱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결국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J5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야죠. 그래서 플러스 J5 곱하기 마이너스 J5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날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J가 두 개니까 J의 제곱승이 됐던 거고요. 5, 25 했었죠? 25. 그 다음에 그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J가 제곱이 J 제곱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승이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5 이렇게 됐습니다. 플러스가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1 플러스 25니까 26이 되겠네요. 그죠? 25는 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6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의 계산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그 정확한 계산을 복소수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복소수의 표현 중에 이제 그 이제 두 가지를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엔 분수로 좀 해보자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문제를 좀 더 두었어야 하는데 빠졌었어요. 그래서 분모는 표현하지 않고 분자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J5에 나누기 1 마이너스 J5로 이렇게 이게 분모고 이제 분자로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이게 이제 몇이냐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밑에다가 공약복수수를 곱하면 이렇게 이제 J5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1 플러스 J5 그 다음에 1 플러스 J5 그리고 똑같이 1 플러스 J5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위에 거 밑에 거 없애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분모도 있고 이제 분자도 각각 표현을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분자만 했던 거죠. 그래서 분자 표현하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J5 그 다음에 1 J5 플러스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5에 곱하면 J5에 곱하기 J5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두 개 합치면 되죠. 10이 될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J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25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i하고 i가 이제 그러니까 j하고 j니까 j의 제곱승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5, 25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2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값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뭐 이렇게 계산하고요. 분모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도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나와요? 분모는 계산 안 했지만 1 플러스 J5 그 다음에 마이너스 J5에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원래는 이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J의 제곱승 그 다음에 5 25가 됐었죠. 25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앞전에 7페이지 그러니까 7번 문제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 날라가고요. 그죠? 날라가고 그 다음에 요 제곱승이니까 플러스 돼서 25가 될 거고 26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이거 이제 풀어놨던 거 있어서 사실은 밑에 거를 뺐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밑에가 이제 26분의 이렇게 돼야겠죠, 원래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9번은 이제 라플라스의 변환의 3대 원칙이 이제 아닌 거는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3대 원칙이 아닌 거는 이제 2번이었죠. 라플라스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변환된 해를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역변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다시 원래로 이제 값을 구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단위 스텝 함수인 ft, 그러니까 ft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요거는 이제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단위 그 함수의 이제 시간 함수를, 이게 시간 함수인데, 이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도 잠깐 풀어 드리긴 하겠지만,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t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st 그 다음에 dt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ft가 1이니까 여기가 스텝 함수 1이 들어가서 이걸 풀면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자동 제어에서는 0에서부터, 그죠? 0보다 작은 값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크다 했으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정확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1이니까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st dt 이걸 이제 풀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은 요게 이제 부정적분을 구하면, 정적분을,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면 이 앞에 이제 s가 나와서 s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0이니까 0으로 취급을 해서 플러스 하면 s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시험 각자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잘 안 맞았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